그러면 이제는 제가 준비한 세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취준생분들도 계실 거고 주니어분들도 계실 거고 일부는 시니어분들도 다양하게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여러 회사를 다니고 약 뭐 지금 한 10몇 년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 고민들을 좀 녹여둔 저만의 생각이고 일단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래 일해 보자. 소프트웨어 산업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약 10년쯤 전에 10년쯤 전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약간 그렇게 핫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이 앤더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인데요.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지금 그 당시에는 기준으로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약간 침체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모든 서비스 직군에 대해 가지고 모든 서비스 산업을 소프트웨어가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됐었죠. 제가 요거는 나스닥의 20년 이상 이제 주가 그래프 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테크 회사의 그 주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닷컴 버블이 2000년대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다음에 계속 침체기를 걸어 가지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그 컴공과나 컴퓨터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지 않던 시절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고 계시고 미국에서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테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고 모든 그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났고 한국은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이 1, 2년 늦긴 했지만 역시 지금은 한국도 뭐 지금 아직 뭐 네이버 카카오가 주식 시장 1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금방 많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한 2, 3위 정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 약간 이 상태를 지금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미국에서는 좀 더 이제 팡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상위권을 역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한 3, 4년 이상 됐는데 한국도 이런 비슷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게 잘 나가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당연히 개발자입니다. 왜냐면은 건설업이나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과 다르게 거기에는 굉장히 공장도 필요하고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업 여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아주 무식하게 심플하게 말해가지고 개발자만 많이 있으면 뭔가 시장도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마침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약간 한 몇 개월 전이죠. 1년쯤 된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그 총리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했더니 개발자 뽑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렇게 관련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는 가고 싶은 개발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개발자를 뽑기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밑에 그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은 얼마나 사람을 뽑기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런 시장 상황도 있고 또 하지만 그래도 너무 뽑기 힘들다 보니까 뭐 이제 직접 키우자 아니면 뭐 개발자 연봉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히 2021년 돼가지고 굉장히 뉴스를 장식했다는 거를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업종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필요한 시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혁신하면은 금융회사 예를 들면 뭐 카카오뱅크의 혁신은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도 한창 굉장히 현대카드, 삼성카드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채용하던 적이 있었고 요즘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조선 회사,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뽑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개발자에 대한 그 수요는 소프트웨어 회사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든지 그 개발자를 뽑을 때 옛날에는 뭐 제가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3명만 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획자 1명,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그래서 개발자가 혼자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서버 관리도 하고 서버 조립도 하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만들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략 이야기하자면 요즘엔 당연히 앱 개발자 별도로 필요하고요. 서버 개발자랑 프론트엔드 개발자 따로 필요하고 iOS, 안드로이드 별도로 필요하고 클라우드 전문가 별도로 필요하고 보안 전문가 그다음에는 라인에 있는 오늘 발표해 주실 기술 교육 전문으로 하신다든지 오픈소스 전문가라든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라든지 컴퓨터 iOS를 담당하시더라도 거기서 iOS 빌드를 잘하시는 분, iOS 스위프트를 잘하시는 분, 기타 다양한 직무들이 이제 세분화되어 가지고 지금 라인의 채용 사이트가 있어요. careers.linecorp.com에 가시면 거기서 엔지니어를 클릭하시면 채용 공고가 언제나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양한 직무를 뽑고 있는데 이렇게 라인도 굉장히 거기에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직무를 라인이 뽑고 있는지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인해서 더 다양한 직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이제 개발자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개발을 배우는 게 생각보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코딩 숙제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맞으시는 분들은 밤새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는데 거기서 뭔가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글쎄요, 다른 학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약간 성향이 갈리는 학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이제 초반에는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재미도 있고 하지만 좋은 개발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원하는 개발자는 뭔가 그냥 코딩을 할 수 있고 이런 간단하게 이제 주니어 개발자분들을 또 기본적으로는 필요는 하지만 또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인력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라고 하면 좀 트렌드도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는 좀 상황에 맞는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기술을 할 때 계속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쓰시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리액트를 쓸지 뷰를 쓸지 웹서버를 쓰면 아파치를 쓸지 엔진엑스를 쓸지 서버 개발을 할 때 자바로 개발할지 요즘에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파이썬으로 개발할지 또는 노드로 개발할지에 대한 다양한 기술 선택을 할 때 그건 제가 이제 큰 이야기만 들었지 또 그 세부로 들어가면 언제나 기술에 대한 선택과 그걸 또 어떻게 장단점이 있고 어떤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판단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현실 문제를 기획자가 됐던 고객이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결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개발자. 좀 약간 제가 말했으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경력이 있으시면 이런 문제 해결 능력들이 조금씩 더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분들을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쉬어가는 면은 쉬어가기 위해서 짧게 10년 전 만화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 만화인데요. 돈을 내놓거나 그러니까 개발자가 걸어가고 있죠. 씨불불 책을 꼽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돈을 내놓거나 목숨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왼쪽에 그 쥐돌이가 이봐 나는
개발자야, 프로그래머야. 그랬더니 나는 요즘에는 난 야근도 해야 되고 돈도 조금 받기 때문에 돈도 없고 나의 삶도 없어. 이런 게 이제 역시 10년 전 미국도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역시 한국에서도 이거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코더 프로그래머 아키텍트 연구소장 하다가 결국은 나이 먹으면은 뭐 빨리 은퇴하고 닭집 사장을 하게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이런 것들이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커리어에 오래 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조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저희 사전 질문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라인에서는 얼마나 개발자로 일할 수 있나요?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지만 뭐 굳이 라인뿐만 아니라 좀 큰 회사 뭐 굳이 그 정말 큰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40은 정말 아무도 40 넘었다고 개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약간 35살 이러면 코딩 그만둬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35살이 맥시멈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에는 40살이 뭡니까? 그래도 45살을 넘으시는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개발자분들의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굉장히 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그런 나이대밖에 안 보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그 개발자분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아하시고 그 능력을 발휘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뭐 연봉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면 근데 그만큼의 연봉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더 커지고 복잡해져서 좀 나이 든 경력자들의 그런 경험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시스템을 이해하고 뭐 조직을 이끌어 나갈 리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도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시니어 개발자가 더 많이 여기저기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분화되면서 뭐 내가 특정 기술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기술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특히 특정 도메인,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 이후의 커리어 패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표적으로 개발자를 한 8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솔루션 엔지니어나 테크 에반젤리스트 이런 거를 또 역시 한 7, 8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주로 라인에 있는 직무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뒤에는 이제 라인에 있는 직무 이외에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뭐 테크 리드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피플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뭐 코드 리뷰도 잘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인더스트리에서 그렇게라든지 아니면은 보시면 세일즈 엔지니어나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것들은 외국계에서 한국에 서비스 진출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에 대해서 기술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솔루션 엔지니어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저희 팀입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알리고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해커 보통 요즘에는 마케팅도 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라이터, CTO 이런 기타 등등의 직무가 필요합니다. 또 요구사항, QA, 테크 PM 이런 것들도 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여기 어떤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외에도 테크니컬 라이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기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기술 교육을 하거나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스크럼 마스터 이런 역할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라인에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뭐 그다음에 리ኳ이어먼트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개발자로 오래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론들, 뭐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있는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먼저 일단은 당연히 그 오래 일하려면 코딩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지 않고 코딩을 앞에 붙인 이유는 이거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많이 있더라고요. 뭐 코더라든지 코더 프로그래머라든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코딩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계속 자신의 길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정말 프로덕트 코드를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코드 리뷰가 됐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코드에 대한 그런 핸즈온을 좀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의 꾸준히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그래서 보통 뭐 정말 시키는 위에서 떨어진 일만 하기보다는 계속 일을 하실 때 이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기술 선택이 뭐가 있고 장단점이 뭔지, 유지보수 장애 방지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는 이제 취미로도 뭐 요즘에는 그래도 이직할 때 그 코딩 테스트 꾸준히 보고, 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사이트가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가지고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코딩 테스트들도 꾸준히 푸시고 하면 앞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좀 자신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개발 관련된 지식이 계속 자기 머릿속에 업데이트가 되고, 또 그거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베스트는 그거를 글이 됐던 다양한 어떤 미디어가 됐던 정리해서 정리해서 이제 글 등의 형태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글을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역시 뭐 요즘에는 많이 안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뭐 RSS로 다양한 기술 블로그를 구독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제가 긱뉴스라고, 한국에서 기술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이트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긱뉴스라고 이제 대부분 해외 글 뉴스이긴 한데 국내 뉴스도 종종 올라오는 기술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입니다. 긱뉴스라든지, 오른쪽에는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인데요.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도 저희가 라인의 기술 소개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수많은 좋은 개발자 블로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다양한 기술 뉴스를, 옛날에는 글이 처음이었는데 요즘에는 비디오로 많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뭐 재밌는 유튜브 비디오들이, 기술 블로그 비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많은 기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거기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연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라인 개발실록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런 채널들도 있고, 이외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튜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프런이나 패스트 캠퍼스, 유데미, 뭐 광고 아니지만 무크 같은 컨텐츠들이 뭐 그렇게 유료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컨텐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서 자신을 뭐 계속 배우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개발자도 코드를 쓰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식 노동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들은 다양한 컨텐츠 기술을 이해하고 표출하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쓰기 기술은 무엇보다도 좀 기능이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블로그가 뭐 꼭 굳이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뭐 어디 호스팅되어 있는 블로그라도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계속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TIL은 Today I Learned라고 꾸준히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 GitHub는 요즘에 그 개발자의 링크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itHub에 아무래도 일단 처음 개발자분들을 만나면 처음 가보게 되거든요. 저도 제 GitHub가 요즘에는 좀 초록색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프로젝트가 됐던 오픈소스 기여가 됐던 그런 다양한 그 활동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은 뭐 다른 사람한테 자기 소개할 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개발자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자는 무엇보다도 노트북만 하나 있으면은 개발자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전자과, 기계과들은 뭔가 하드웨어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개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시고, 또 GitHub에서 다양한 활동들, 요즘에는 오픈소스와 개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뭐 블로그도 거기다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itHub을 꾸미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는 뭐 이런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이게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도 검색해 보시면 관련 행사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오픈소스 기여를 도와주는 그런 행사, 무료로 도와주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시면 유명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여를 많이 도와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유명한 뭐 모든 사람들이 들어본 오픈소스가 아니더라도 작은 오픈소스들에 저도 기여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은 오픈소스에 기여해 보면 굉장히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오픈소스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는. 저도 이런 소셜 활동들, 개발자와 네트워킹을 좋아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무슨 컨퍼런스 오거나이저로 일을 한다든지 같이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로서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 작년 초반부터 오프라인 행사가 일제히 이제 없어지고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행사를 같이 하더라도 뭔가 같이 하는 그런 재미있는 느낌이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뭐 랜덤하게 줌 방이라든지 뭐 글로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네트워킹이 뭐 부족하지만 아직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컨텐츠 방향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과 네트워킹 하면 굉장히 서로 자극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개발을 할 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뷰만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떤 기술을 적용했더니 뭐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아니면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을 얻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라서 제약이 많이 있지만 어서 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참여하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독려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가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런 글인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자를 그냥 지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커화가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누스 토발즈, 리눅스를 재미로 만드신 분이죠. 이런 엄청난 개발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상업으로서의 개발자, 소프트웨어 일을 하시는 분들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은 재능과 열정 없어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인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여기 제가 링크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거기에서는 개발 코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좋아하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서 다 같이 한번 또 이제 만나고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